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회 출석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이 얼마나 가깝길래 세긴 세다 이런 말까지 나오느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. 저희가 두 사람과 연관된 판결문 2개를 입수했는데요. 먼저 저희 취재진이 단독으로 입수한 사건입니다. 바로 보시죠.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 실장에게 자신의 2천만 원짜리 채권을 그냥 넘겼다는 내용입니다. 김영주 의원님. 네. 2003년 내용이에요.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한 시민단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고 그 단체의 사무국장이 김현지 실장이었답니다. 그런데 그 업무와 별개의 다른 사건을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수임을 하는데 성공보수로 받아야 할 돈이 2천만 원 정도 됐대요. 근데 그걸 못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답니다. 그래서 이제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본인 대신에 그 성공보수와 수임료를 받을 당사자로 김현지 실장을 지정을 했대요.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채무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이게 좀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법조에 나오거든요. 왜냐하면 정말 생돈 2천만 원 준 거기 때문에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요, 그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사실은 김현지 현 부속실장이 소위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에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일을 했다면 그런 관계라면 충분히 그것이 같은 법인 구조 안에서이기 때문에 예. 충분히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고,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대표로 있다면, 그것이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일반적인 법조인으로 그 반응을 보면 매우 이례적이다. 네. 그런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그 판결문에도 김현지 실장 당시 무직이라고 나와요. 네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생각이고, 다만 우리가 그 당시에 변호사 사무실이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변호사로서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사람에 대한 개인 간 채무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면에서 이례적인 부분이고,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과연 이제 경제 공동체였느냐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. 예. 야당도 지금 김현지 실장이 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보수를 대신 받았는지 이거 밝혀야 한다라고 따져 묻고 있는데요. 설주한 변호사님. 네. 이게 법적인 이슈, 탈세 이슈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 그렇죠. 보통 저희 이제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다 세금 부과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. 그 10%를 부가세를 최소한 떼죠.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걸 수익으로 잡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채권을 넘기게 된다고 한다면 김현지 이제 지금 실장이 당시에 김현지 씨가 이 부분을 받았을 때 이거 부가세라든지 종합소득세라든지 이걸 별도 부과를 받았냐, 이 부분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보수도 수익으로 잡습니다. 당연히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세금 부과를 어떻게 받았는지 이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연종 의원님. 네. 그런데 지금 그 돈을 그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받아야 될 그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일단 김현지 실장이 받은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돈을 이재명 변호사에게 줬는지 아니면 본인이 딴 데 썼는지 이런 것도 지금 아직 확인된 게 아니거든요. 사실 이 문제는 김현지 실장이 이번에 증인으로 나온다라고만 했으면 별로 그렇게 주목을 안 받았던 것인데 사실은 안 나온다고 하니까 계속 관련된 사실들,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다시 반복되어 나오고 그 새로운 의혹으로 되는 거. 그러니까 이게 혹을 떼려다가 혹을 지금 엄청나게 더 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특히 자신의 어떤 성공보수를 다른 사람이 받게 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제 이재명 당시 이 변호사와의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지 않을까? 왜냐하면 내가 갚을 게 있는데 그 갚을 거를 내가 받아서 갚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주는 이런 걸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, 예. 아무래도 또 같은 이제 모임을 했으니까 거기에 운영비 쪽으로 줬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네.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사실은 좀 해명을 했다라면 이런 의혹이 없을 텐데, 당장 예를 들어서 자신의 사건의 성공보수를
자신의 어떤 이 지금 김현지 실장한테 줬다는 것은 굉장히 두 사람이 어떤 경제적 관계가 탄탄하게 어떤 엮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의심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. 그러면 이거 해명은 뭐 빨리 하는 게 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저희 취재진이 당연히 김현지 실장에게 물었죠.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?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? 하니까 답을 안 하고 있답니다. 조기현 부위원장님. 판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.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무직이던 김현지 씨에게 2천만 원 상당의 수임료와 성공보수 받을 권리를 넘겼다. 이렇게 정확히 적혀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김현지 실장은 저희 취재진에게 답을 하지 않고 있고 야당은 이것도 지금 김현지 실장 불러가지고 따져 물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. 이거는 비서실장이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. 어떤 걸 해명해야 되는 거죠? 근데 확인된 사실관계가 있잖아요. 그게 예를 들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의 지위에 있었고 제3자로부터 돈이 김현지 당시 이 시민단체 사무처장한테 갔다.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해명해야 될 문제가 있겠죠. 그런데 이건 2003년의 일입니다. 게다가 당시에 김현지 비서관은 그 시립병원 뭐 시민운동 단체 사무국장이었고 이재명 변호사가 대표였고. 당시는 대표였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런 그 관계를 보면 간단히 추정해도 여기에 불법이나 비위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 쉽게 확인이 됩니다. 왜냐하면 성공보수였습니다. 변호사들은 성공보수를 못 받아서 이제 소송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소송을 실제 집행이 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돈으로 봤을 가능성이 있고 받는다면 그때는 사실 이재명 이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시립병원 이 설치 운동에 전부 걸고 할 때입니다. 이게 배경이 돼서 이렇게 무기력해 시민운동을 통해서는 시립병원 하나도 못 만든다. 그래서 정치를 해야겠다 해서 정치를 시작한 겁니다. 예. 그만큼 모든 것을 걸고 했던 시민운동이고 거기서 둘도 없는 역할을 같이 했던 사무처장이라고 하면 부수적 수입으로 생각했던 이 성공보수를 채권 양도 방식으로 해서 수령인을 그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현지 비서관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고 어쨌든 그 뭐 이유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보건 저렇게 보건 이런 식의 돈 거래 관계에서 불법이나 비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하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야 될까? 저는 의문입니다. 불법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해명할 이유도 없다 이런 취지신데 설 변호사님. 네. 아까 전에 이제 이재명 당시 변호사의 소득세 이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시민단체 활동에서 대표였고 사무국장이었기 때문에 뭐 직원 인건비 쪼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그냥 줬다라면 뭐 증여세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더군요. 뭐 제3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증여이기 때문에 이 증여세 부분도 문제는 됩니다만은 뭐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.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조금 궁금한 점은 그러면 이 채권을 넘겨줬는데 어찌 보면 당시 사무실에 있는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던 직원도 아니고 시민단체의 간사였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면 이 돈의 용도가 왜 넘겨줬냐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. 거기에 따라 소명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. 근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뭐 아직까지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잘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.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어떤 금전적으로도 연결된 건 아니냐.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것이거든요. 예. 그 뒤로도 이런 일이 없었을까? 한 번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단순히 증여가 2천만 원만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당시 관계를 조금 김현지 부속실장이 조금 소명할 필요는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